여기다 하고 찍찍 2번 싸줍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농장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 10월달에 태어난 새끼, 오늘 딱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새끼들 몸무게 체크를 할 거고, 또한 새끼들 쿡시조를 투여할 거예요. 뭐 쿡시돔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애미한테서 저기 분이나 오줌 그런 쪽으로 해서 새끼 쪽으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끼 몸 안에 들어가서 충이 들어가서 새끼한테 알을 까갖고 그 알이 내장 대장이나 위장 쪽 점막에 붙어갖고 오돌토돌토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새끼들 태어난 거 보통 3개월 내지 한 5개월 사이에 새끼들이 설사하면서 죽더라고요. 보통 한 30-40마리 태어나면 4-5마리가 그렇게 죽어서 전남대 수의학과에 해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해부한 거 직접 가서 내장을 보니까 위나 또는 대장 쪽에 보니까 점막에 오돌토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분석한 결과 콕시돔 충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새끼들한테 15일 간격으로 콕시돔 예방약을 먹였거든요. 그 후에는 일체 3개월 내지 5개월에 폐사가 없더라고요. 설사하는 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새끼 태어나면 15일마다 한 번씩 콕시돔 예방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애미 염소 젖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계속 지금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젖 관리를 안 했어요. 새끼들이 잘 먹는 것 같아서 일부러 새끼들한테 맡겨놓고 젖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크해보고 앞으로 젖 관리를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할 겁니다. 일단 새끼들 개체량부터 체크하겠습니다. 0점 잡고요. 얘 10일 된 날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마. 4kg 나갑니다. 그게 하루 평균 100g씩 늘고 있습니다. 이 염소.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항문 쪽이 아주 깨끗하죠? 이 염소도 3kg 900에서 4kg 사이 나가고요. 보면 항문이 깨끗합니다. 이 하루에 100g씩 늘고 있습니다. 애미 젖을 먹어서. 그리고 이게 콕시돔 예방약이거든요. 콕시졸이라고.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처 가까운데 동물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좋은 약으로 선택해서 새끼들한테 먹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새끼를 잡고 여기다 하고 찍찍 2번 싸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2번 싸줘서 이제 먹였고요. 앞으로
오늘 23일이니까 15일 후 뭐 저기 11월 초에 제가 또 먹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애미 젖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예 젖이 새끼들이 아주 잘 빨아먹어서 젖이 지금 처음 새끼 났을 때보다 불룩했던 게 이제 쑥 들어갔죠. 제가 짜니까 조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젖을 받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새끼들 먹을 수 있을 양은 다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부터 젖 관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새끼들이 아주 잘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미 보면 요런데 털이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애미한테 기생충약 약을 발라줄 겁니다. 저도 뭐 이보맥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1cc 정도 주사해 그런 식으로 주사를 놓거나 또는 펠렛된 사료식으로 된 걸 구충제 약을 먹였는데 제가 동물병원 가니까 아는 분이 요게 좋다고 뭐 하더라고요. 에스멘틱 투어온이라고. 저도 이건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쓰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을 갖다가 충전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구충제 약 예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려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잡고 주사를 놓는다든가 또는 펠렛 사료를 해갖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펠렛 사료를 주면 이놈이 먹었는지 안 먹은지 확신이 안 서지만 뭐 주사나 저 약을 뿌려주면은 그건 확실하겠죠. 뭐 근데 아시는 분이 저 약이 아주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동물약국에 와서 사와서 이렇게 지금 뿌려준 겁니다. 도포를 준 겁니다. 그거야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염소 고정고리. 요거는 제가 파이프 한 15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형 파이프를 반을 갈라서 요거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편해요. 뭐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 걸 때까지가 좀 힘들지, 걸고 나서는 뭐 염소 관리하기는 참 편합니다. 염소 태어난 거 10일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밥을 주면서 보니까 새끼들도 이제 어미가 먹는 사료 또는 풀을 깔짝깔짝 조금씩 먹더라고요. 10일 됐는데, 네, 요때부터 이제 새끼용 사료, 저는 카프밀이나 또는 프리카프밀을 새끼들 이쁘치기용으로 주거든요. 이제 내일부터는 새끼들 먹으라고 카프밀이나 프리카프밀 조금씩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10일 됐는데도 뭐 설사도 없고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쿡 시즌 예방약도 이제 10일 돼 갖고 태어나서 10일 돼서 이제 먹였고, 애미도 구충약 발라줬고 했거든요. 지금 요 독립축사에서 지금 얘네 애미하고 딱 3마리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5일 정도 있다가 여러 마리 있는 대로 이제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뭐냐면 암놈 이제 젖띄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뜸장에 올려서 보통 25kg, 30kg까지는 여기 뜸장에서 암놈을 비육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차 성숙이 돼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발정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순놈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발정 한 2번?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8개월 내지 10개월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땅으로 내려서 여기가 지금 처녀들이 있는 방이거든요. 올 11월 한 10일 정도 이제 순놈을 들여서 이제 새끼를 베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애위하고 이렇게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인공 포유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돼서 한 10kg 정도 8kg에서 10kg 정도 되면은 여기서 그래서 1차 제가 새끼가 태어나서 1차고, 2차는 요런 뜸장에 올려서 순놈이든 암놈이든 젖을 막 떼서 한 암놈의 경우 한 7개월, 8개월까지 이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있다가 한 10개월 되면은 순놈하고 합사시켜서 이제 발정이 오면 임신을 시키는 거죠. 이게 암놈이고, 순놈은 이렇게 새끼 때는 애미나 인공포유를 해서 3개월이 되면은 2차로 이제 요게 1차고, 2차로 이런 뜸장에서 한 3개월부터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이제 한 40kg에서 45kg 정도 되면은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축사에 보면 또 거기에 거세된 순놈들만 가는 뜸장이 있거든요. 그리 보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완전한 비육을 해서 이제 50kg에서 60kg 사이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놈은 어미나 제가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까지 하면서 이유식은 이제 프리카프밀이나 카프밀로 이쁘치기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순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서 7, 8개월까지는 큰 염소용 사료하고 프리카프밀을 뭐 10대 1이나 10대 2로 섞어 갖고 먹이면서 이제 제가 뭐 프리카프밀, 옥수수,
그 다음에 저기 대두박, 요 세 가지 섞은 프리카프밀, 옥수수가루, 대두박 이렇게 섞어 갖고 요 색깔이 혼합사료를 갖다가 순놈은 먹여서 비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요 혼합사료를 하루에 2번을 주고, 그 다음에 큰 염소용 사료를 1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내지 4번을 주어서 순놈을 이렇게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놈은 요 젖을 띄고 요 뜸장에 오면은 자, 프리카품이라고 큰 저기 놈 사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주어 갖고 좀 비육 비슷하게 해갖고 몸집을 키워서 한 30kg 정도에서 35kg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땅으로 내려서 이제 임신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제 스타일대로 하는 농장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분은 또 달리 하겠죠. 전문가들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각 농장의 스타일마다 다 달리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새끼 10일 된 새끼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손을 대거나 그렇지 않아도 애미가 케어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15일마다 한 번씩 쿡시돔 약만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쿡시돔 약을 3개월 동안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3개월 이상 지나서부터 설사하면서 막 마르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 전에는 전남대학교에 해부 의뢰하기 전까지는 수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쿡시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에이 그러니 하고 별거 있겠어 하고 솔직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폐사가 한 파트마다 한 4-5마리씩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큰맘 먹고 전남대학교 해부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직접 제가 해보는데 참여했고, 그런데 위나 내장에 직접 보니까 점막에 오돌토돌, 마치 사람이 올랐을 때 피부에 오돌토돌 있듯이 그런 식으로 오돌토돌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현미경이나 전남대학교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결론이 콕시듬 감염에 의해서 폐사로 나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새끼 태어나면 무조건 태어난 지 10일 내지 10일 정도에 대해서 콕시듬 약을 주고, 그리고 나서 15일 간격으로 주는데, 저는 인공포유 할 때는 여러 마리 하다 보니까 개체별 날짜별로 하면 어떤 놈 주고 어떤 놈은 안 준지 모르니까 매달 1일날 하고 매달 15일날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죠? 단체로 했을 때는 그렇게 주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2마리니까 23일날 오늘 주었어도 그 정도는 제가 기억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 거고요. 이제 얘네들도
11월 1일 날 다시 한번 줄 겁니다. 그래갖고 1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날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콕 씻는 약을 3개월 동안 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염소 태어나서부터 지금 태어났을 때 한번 영상 찍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젖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새끼들 몸무게 개체량 하면서 이렇게 찍었고요. 오늘 또 10일째 태어난 지 1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저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6년 7년 동안 염소 키우면서 저 염소 많이 죽였습니다. 새끼 한 300~400마리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얻게 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염소 사육에 뛰어드시는 분들이나 귀농 귀촌 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염소를 많이 죽이면서 실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노하우를 쌓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그랬지만, 염소에 대해서 3년 4년 키고 20년 키우신 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끼겠죠.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아는 체 하느냐.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염소를 많이 죽여가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난 지식입니다. 노하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말하는 게 헛소리로 막 들릴 수도 있어요. 또는 콧방귀를 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염소를 막 시작하거나 1~2년 됐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귀중한 지식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통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먹이통 땅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먹이통은 절대 이렇게 먹이통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염소 머리 높이 정도 위로 땅에서 한 50cm 정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시율, 염소가 먹다가 사료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은 얼마나 먹는 게 깔끔한지 사료가 오염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먹는데 여기다 조금 주는 겁니다. 요거 다 먹기 전에는 안 줘요. 여기 요렇게 했어도 사료 여기 내일 아침 되면 요거 반 이상은 또 청소해 주면서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여기 사료 땅에 지금 많이 있죠? 요거 다 버린 겁니다. 여기 바깥에도 보면 여기 풀하고 이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요거 다 버린 거 허시율입니다. 얘네가 요 뒤에다 대고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새끼들은 요 위에 올라가 갖고 오줌 넣고 똥 넣고 갖고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사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염소통을 높여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먹이통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사료 조금 버리더라도 좀 귀찮아서 그렇게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거 양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6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가서 여기 지금 먹이통 바닥에 사가갖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농장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붙여서 요걸 못 없애고 있거든요. 요 정도 높이, 최소 요 정도 높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요거 한 3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시면은 전부 양철로 했을 때 이렇게 사가 버립니다. 한 5년 되니까 이렇게 사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요거는
먹이통인데 요것도 한 5년 됐는데 요거는 이제 건초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저 바깥에도 이렇게 한 50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먹이통을 만들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